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틀 역사 강의 전나연입니다. 이번에는 저한테는 세 번째 강의인데요. 이번에도 잘 봐주시면 좋겠고, 이번 강의는 항일의병 전쟁, 즉 항일의병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애국개몽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먼저 항일의병 운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일의병 운동에는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으로 각각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정기의병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을미사병과 단발령이 있었던 을미개혁 이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을미의병인데요. 을미의병은 우리나라의 국무를 시해한 것도 모자라서 부모님이 주신 것, 즉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기시는 조선인들 처참히 무시한 결과였죠. 그래서 보수적인 유생층들이 주도를 하여서 일어난 게 을미의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인석, 이소원 등의 유생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을미의병의 특징은 위정척사 운동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정척사 또한 유생층들이 주도를 하였기 때문에 을미의병으로 세력이 넘어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을미의병은 1894년부터 1895년까지 이루어졌어요. 1년간 이루어진 의병들인데요. 아간파천 이후에 고종의 단발령 철회와 의병 해상 권고로 인해서 1895년 1년 만에 철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실 것 같지만 여기에 주황색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을미의병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이시나요? 여기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중기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중기의병으로 가기 전에 봐야 될 게 있는데 여기에 활빈당이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활빈당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되게 많이 들어봤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기의병 활동을 계승한 것뿐만 아니라 동학농민운동 또한 계승한 단체입니다. 이 활빈당은 빈농, 영세상이, 유민, 약간 갈 곳 잃은 사람들 또한 많이 포함돼서 이뤄진 게 활빈당인데요. 무장 결사로 이뤄져서 무장투쟁, 즉 의병의 성격에 맞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활빈당은 반봉건, 반침략적 투쟁을 통해서 무장하고 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활빈당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할도 했죠. 지도부 세력이 척부되었지만 그 자녀 세력들이 다시 중기의병으로 합류합니다. 즉 전기에서 빠져나온 세력들은 활빈당, 그 다음에 활빈당에서 다시 중기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기로 가볼까요? 네, 그럼 중기의병, 을사의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을사의병, 그럼 무슨 조약이 생각나시죠? 저는 을사조약이 바로 생각이 나는데요. 을사조약, 즉 을사늑약을 체결한 후에 일어난 을사의병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을사의병에서 처음으로 평민의병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민의병장의 이름은 신돌석. 여기 경상도에서 활약을 벌였는데 경상도에서 강원도까지 활약을 펼쳤습니다. 신돌석, 마치 호랑이를 연상케 했다고 합니다. 1월사안을 근거로 해서 여기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활약을 통해서 일본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고 합니다. 평민의병장 이외에도 전직관리인 민종식, 유생 출신인 최익현 등이 활동을 했는데 최익현은 여기서 전라도 지방에서 활약을 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중기에 활약을 볼 수 있는 보라 색깔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중기에는 위쪽 지방보다는 경상도, 강원도권까지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을사의병 또한 아까 을미의병처럼 1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의병인 정미의병, 후기의병으로 가볼게요. 고종제가 퇴위에 특사를 파견하죠. 그 이후에 고종이 퇴위가 됩니다. 강제로 일본이 퇴위를 시키는데
그 이후에 군대도 해산이 돼요. 그러면서 정미의병이 발발하게 됩니다. 해상 군대의 의병이 참여하면서 실제 전투와 같은 전투력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 항일 전쟁의 성격이 분명해졌다고 할 수 있는 게 정미의병입니다. 그 이전의 의병들과는 전투력이 차원이 다른 상태가 된 것이죠. 짠! 이 사진이 생겼죠? 이 사진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많이 흐리긴 하지만 드라마에도 자주 등장하는 장면들입니다. 역사 드라마를 좀 보셨다는 분들이면 이 사진을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정미의병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이분이 해산당한 군인이고 나머지는 평민 또는 여기 여자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다고 할 수 있고 전국적인 의병 전쟁으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였다. 이게 의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미의병은 전쟁과 같은 규모였다는 것을 딱 볼 수 있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의병부대가 13도 창의군 등 연합 전선을 결성하는 성과를 이룹니다. 정미의병이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13도 창의군은 여기 한성 주변의 양주라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13도 창의군에 관련된 중요한 사료는 역사 교과서에 있으니까 직접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양주에 모여서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지만 일본에 의해 이뤄지지 못했어요. 일본이 워낙 그런 걸 견제해서 막아버리는 바람에 13도 창의군이 형성은 되었지만 큰 영향을 가져오지 못했다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호남 의병들의 활약으로 일본에 많은 타격을 줬어요. 하지만 일본의 심기를 건드려서 일본의 남한 대토발 작전이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이후로 정미의병이 크게 위축이 되는데요. 이렇게 항일 의병 전쟁에 대해서 세 가지 모두 알아보았잖아요. 전기, 중기, 후기 모두 알아보았는데 항일 의병 전쟁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많은 목숨들이 희생되긴 했지만 사람들은 꺼려하지 않고 많은 계층들이 참가하였습니다. 국민적 차원의 방어전쟁 전개로서 일제강점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는 점 잊지 않았을까요? 일제강점기 무장독립전쟁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도 그렇고 아까 을사의병의 평민의병장이 등장했다고 했는데 양반 출신의 의병장들이 평민 출신의 의병장을 인정하지 못하는 신분적 한계가 보이기도 했던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항일 의병 전쟁과 다른 성격의 애국개몽 운동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앞에서는 싸우자였다면 애국개몽 운동은 실력을 먼저 키우고 싸우자라는 표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이뤄진 애국개몽 운동은 의병운동과 함께 같은 시기에 진행되긴 하였습니다. 이전에 개화운동을 많이 계승하였는데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를 거쳐서 실현된 게 애국개몽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단체들 중에서 첫 번째로 형성된 보안회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회는 일제의 항우지 개강권을 철회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개강권 요구 반대 투쟁을 계속 전개를 해서 성공을 하게 되는 건데 그것도 러일 전쟁 도중입니다. 보국 안민의 개념으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는 이념을 잘 지켜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었던 보안의 노력에 정말 감동할 수 있었어요. 다음은 헌정연구회입니다.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를 계승한 단체입니다. 아까 독립협회는 모두 다 공부를 하고 오셨겠죠? 서른끼리 만든 독립협회를 계승을 합니다. 독립협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이념들을 같이
받아서 헌정연구회를 실시하게 된 것이죠. 왕이 없는 입헌군주제 도입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을 하는 단체입니다. 세 번째, 대한자강회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자강회는 여기 애국개몽에서 강조한 실력 양성을 통한 국권 수호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국권을 지키자. 우리가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지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많은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고종 강제 퇴위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가 결국 해산당하고 맙니다. 앞에 단체들도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건 시민회입니다. 수능에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하죠. 그럼 저희 이제 신민회를 보러 가볼까요? 네, 그럼 신민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회는 정말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강조를 했죠. 안창호, 양기파, 신채호 등 정말 많이 들어본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참여했고 항일 비밀 결사라는 점이 정말 특별합니다. 이를 통해서 빠르게 발각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리에 국권 회복과 공화 정책,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실제 한 활동으로는 민족 교육을 위한 학교들을 세웁니다. 오산학교, 대상학교 모두 이때 지었고 자기 회사 태극서관을 세우면서 우리 산업 육성에도 정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실력 양성이라는 표현이 걸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국외 독립운동 기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갖는 의미는 관계를 더 봐야 되는데 항일 무장투쟁과 애국개몽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더 알고 얘를 이해해야 합니다. 국외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면서 애국개몽운동과 무장투쟁이 연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알려진 이회영의 한인촌 건설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신민의 역할들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일제에 날조된 105인 사건으로 신민의 대부분이 잡혀가면서 해산이 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정말 이 이외에도 신민회는 정말 많은 역할들을 했어요. 교육, 산업, 육성, 아까 독립운동기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여기에 주동자들이 보통은 다 독립운동가다 보니까 많이 잡혀가게 됩니다. 지금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 애국개몽운동의 이의라고 한다면 독립운동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신민회가 장기적 독립전쟁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공화정책 근대국가를 추구하면서 한계들을 극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앞에 이전의 개혁을 극복한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점이 당연히 있겠죠. 사회 진화론을 지나치게 신봉하였다는 점이 있고 실력 양성에만 주력해서 의병들을 무시하는 결과가 나타나요. 일단 뭐라 해야 되지? 공부보다는 무신을 되게 차별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의병 전쟁과 애국개몽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서로 주장하는 것이 되게 반대였다고 할 수 있어요. 의병은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실력 양성을 할 수가 없고 먼저 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애국개몽층은 싸우는 게 뭐가 문제냐, 먼저 실력을 쌓아야 우리가 나중에 이길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다 보니까 일본에 맞서서 서로 윈윈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헐뜯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 같이 협력했었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위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선조들의 노력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강의가 외워야 하는 부분이고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려운 강의였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영상 토대로 정말 좋은 시험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말 강의 때 또 다시 뵈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강의 잘 보셨죠?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걱정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왔는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 영상을 이제 봤으니까 유튜브를 당장 끄고 공부를 시작하세요. 그럼 스마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